오늘은 그 강의 계획서상에 제가 오버뷰라고 표현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마무리할 거예요. 사실 원래 저번에 갱까지 실습을 하고 저번에 이제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어 제가 저번에 약간 그 늦게 온 것 때문에 뭔가 좀 꼬여가지고 잘 매끄럽게 마무리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좀 스트레스를 받다가 그냥 쿨하게 오늘 1시간 동안 여유 있게 설명도 좀 다시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이 딥러닝의 기초라고 되어 있었고 CNN을 바로 이해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DNN을 먼저 이제 설명을 한 다음에 필수적인 개념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거를 쭉 설명할 텐데 제가 이제 그 저번 학기 경험상으로 딥러닝의 기초가 한 3, 4주를 설명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회계 분석부터 처음부터 쭉 리뷰를 하고 들어가서 조금 이번에는 좀 빨리 하려고 노력 중이고 이미지 자료 분석도 한 3주 먹었던 것 같고 추천 시스템이랑 시퀀스 자료 분석 그때는 이제 좀 비중을 낮췄는데 이번에는 시퀀스 자료 분석에 대한 비중을 좀 높이고자 합니다. 요즘 추세가 또 그 텍스트 자료 같은 게 이제 학습이 잘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갖고 그 내용을 좀 많이 소개할 거고 생성 모형은 그 이제 중요하긴 한데 오늘 이제 최대한 원리를 많이 설명하고 이때는 이제 한 주 정도 줄여가지고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그 드래프트라고 이제 되어 있는 강의 노트를 거의 올렸고 여기 있는 거를 그대로 따라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콜앱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실습을 이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습 내용이 별로 없고 그냥 그 개념 설명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우선 필요한 패키지를 임포트를 하고 이거는 이제 저번에 했던 내용의 복습입니다. 우리가 이제 크게 제가 다룰 게 이미지 분석, 추천 시스템, 텍스트 분석 개인데 여기에서 그 이미지 분석이 이제 처음 다룰 거긴 한데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DNN이랑 이제 기초 내용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이제 가장 이제 활용이 높은 요 네 개의 모델을 제가 학기 내내 다룰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를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추천 시스템은 X하고 Y는 이제 어떠한 형태로 되어 있고 우리는 그거를 이용해서 어떠한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런 것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패스트 AI를 사용할 때 분석한 함수들을 요약을 한 것이고 그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가 조금 달라가지고 제가 그 이미지 분석 그다음 추천 시스템 텍스트 분석을 이제 진행을 하면서 뭐 X하고 Y 그러니까 데이터 특징 같은 거를 좀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는 공통적으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데 음, 일단 항상 X, Y 형태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데이터는 항상 여기에서 이제 Y가 우리가 관심이 있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지 자료 분석에서는 Y가 캣이나 독에 대한 뭐 카테고리가 될 수 있고 추천 시스템에서는 Y가 그 평점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분석에서 Y는 다음에 이어질 텍스트가 되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Y가 이제 관심이 있는 변수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Y를 적절하게 이제 추정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데 X는 뭐냐면은 Y를 적절하게 추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 집합에서는 캣인지 독인지 어떠한 카테고리를 알기 위해서 내가 X로 이제 보는 거는 이미지 자료이죠. 그렇죠? 그래서 X를 설명 변수라고 하기도 하고 독립 변수라고 하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X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Y는 반응 변수 혹은 이제 종속 변수라고 하는데 저는 그뭐 이런 용어로 쓰기보다 그냥 Y라고 보통 이제 통계학과에서 단용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제가 이제 X, Y라고 이제 하면은 X는 그 Y를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어떠한 재료고 그 다음에 재료가 되는 데이터이고 Y는 우리가 관심 있는 변수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제를 이제 쭉 들었는데 이미지 자료 같은 경우는 X가 당연히 이미지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미지를 입력을 확 받아가지고 Y를 예측하는 건데 Y는 이제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카테고리 혹은 클래스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클래스라고 쓰면은 파이썬에 있는 그 클래스랑 좀 용어가 똑같아가지고 헷갈리실까봐 일부러 그냥 카테고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카테고리는 뭐 캣 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카테고리가 있을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엠리스트 자료 같은 경우는 뭐 0부터 9까지 이제 손글씨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그때는 이제 그 손글씨로 보고 0인지 1인지 2인지 이런 거를 판단하는데 그때는 이제 카테고리가 10개가 되겠죠.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X가 되고 Y는 어떠한 카테고리가 되는 예제를 처음에 다뤘었고 요거는 이제 제가 그냥 한글로 쓰다 보니까 합성국 신경망이라고 써놨는데 이 표현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고 보통 CNN이라고 부릅니다. 합성국 신경망이 이제 영어로 하면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인데 이제 그거를 이제 약자를 따서 CNN 이렇게 많이 불러요. 예시는 이제 뭐 개하고 고양이 이미지를 보고 이게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활용 예시라고 볼 수 있죠. 순서라고 제가 했는데 이거는 제가 상관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데이터의 순서로 만약에 거꾸로 나열하면은 이게 y 예측값이 달라지겠느냐 이러한 질문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 자료가 이렇게 숫자들이 쭉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을 텐데 그걸 내가 역순으로 이렇게 배열한다면은 이미지가 그냥 뒤집혀서 보이겠죠. 그렇죠? 뒤집혀서 보여도 고양이 사진은 그냥 뒤집힌 고양이가 때문에 고양이가 되기 때문에 걔는 카테고리가 고양이로 분류하는 게 맞죠. 그렇죠? 보통은 이렇게 x들 그러니까 x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여러 개의 값들을 막 순서를 뒤죽박죽 이렇게 해갖고 y에 넣어도 상관없을 경우 그럴 경우는 이제 순서가 상관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여러분들이 뭐,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레포트, 출석 요거를 가지고 그러니까 요게 x 1, 2, 3, 4가 되고 이 x 1, 2, 3, 4를 가지고 제가 학점을 y라고 이제 매길 거잖아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중간, 기말, 레포트 뭐 이런 게 이제 몇 점이 있을 때 학점 y가 얼마가 될지 이제 관심이 있다고 할 때 그 x 1, 2, 3, 4에 대한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입력을 넣을 때 중간, 기말, 출석, 레포트로 넣거나 출석, 레포트, 중간, 기말로 넣거나 이 X, 1, 2, 3, 4의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경우는 그 순서가 되게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여기에서 설명을 할게요. 자, 추천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제 X가 유저하고 아이템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몇 번의 유저가 어떤 아이템을 이제 구매 혹은 이제 구입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평점을 매기는데 우리는 이제 그 유저의 정보랑 아이템을 이제 X로 집어넣게 되면은 Y가 평점이 예측되는 이런 모델을 만들었고 이런 걸 이제 추천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예시는 이제 넷플릭스의 뭐 영화 같은 거 보지 않은 영화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은 평점이 얼마가 나올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 갖고 뭐 0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예측을 할 텐데 예측된 평점이 뭐 4.2 이상이면 이 영화를 사용자한테 추천을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겠죠. 자, 이게 조금 까다로운데 이게 그 제가 패드하고 연결을 하고 싶은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서 좀 답답한데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텍스트 자료 분석을 할 때 잠깐 예로 들었는데 어떤 주식의 주가가 10, 뭐 12, 14, 뭐 18 이제 이렇게 되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뭐 오늘 아니 어제 종가, 이건 그저께 뭐 이렇게 해갖고 4일 전까지 이렇게 종가가 이렇게 있었다고 쳐요. 그럼 이제 요게 X 뭐 1 대충 X2, X3, X4 이렇게 하고 이제 내일 주식을 예측하고 싶을 때 요게 이제 Y가 이제 될 때 요런 상황이랑 18, 14, 12, 10 이러한 주가가 있을 때 얘를 예측하는 거하고 요게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 주식에는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10, 12, 14, 18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도 사람들이 보통 올라갈 거라고 예측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18 근처이고 뭐 좀 올라가는 추세니까 뭐 19 아니면 20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얘는 지금 똑같은 자료인데 순서만 딱 뒤집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는 뭐가 될 것 같냐면 왠지 8 아니면 9가 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렇죠? 이렇게 타임 시리즈 같은 경우는 그 직전에 있던 자료들의 순서에 따라 갖고 다음이 어떻게 될 건지를 예측하는데 좀 더 이제 순서를 고려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순서를 고려하지 않는 것보다. 그래서 이런 거는 순서가 있는 데이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부터 오늘까지의 주가인데 그 숫자들의 나열이 어떠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느냐에 따라 갖고 내일 주가가 어떻게 될지 예측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순서가 상관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런 거는 그 순환신경망을 이용하는데 이제 뭐 RNN이나 LSTM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하면 되겠죠. 요거를 이제 우리가 그 텍스트 모델에서 썼습니다. 이렇게 순서가 상관이 있는 게 그 문장 같은 것도 있죠. 문장 같은 것도 이제 뭐 제가 이제 저번에 헬로우 예제로 썼었는데 헬로우 예제도 그 가전에 있던 어떠한 그 단어들의 패턴을 보고 뭐 HELL 다음에는 뭐가 나오고 그쵸? 또 그 다음에 뭐가 나오고 이런 게 그 전에 어떠한 문맥들이 이어져 왔는지를 보고 다음 단어들을 이게 예측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그 순서가 상관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의 응용은 챗봇이나 텍스트 생성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잠깐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그 똑같은 텍스트 모형인데 M개의 문장이 있고, 그거를 이제 어떠한 카테고리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영화 리뷰를 이제 사용자들이 작성한 거를 이 영화를 이제 그 텍스트를 보고 사용자들이 이제 뭔가 이제 그 평점을 매기는 게 아니고 후기 같은 거로 적어요 텍스트로. 그러면 그 텍스트가 영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는지 분류를 하고 싶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이제 그 요것도 순서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뭐 어떤 영화를 말할 때 영화에 대해 되게 막 부정적인 언급들은 막 해요. 처음에. 근데 그러다 뭐 나는 솔직히 뭐 재밌었어. 뭐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 또 영화에 대한 긍정적인 언급들을 막 해요. 한두 개 이렇게 하고 그런데 나는 이 점에서 조금 아쉬웠어 라고 하면은 그 단어들이 출연한 긍정이나 부정의 단어들이 나온 빈도만 보면은 사실 두 문장이 별로 차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나 그런데 뭐 이러한 그 어떠한 접속사를 기준으로 이 단어들의 배치가 이렇게 뒤바뀌게 되면은 이게 어떤 거는 긍정으로 평가할 수 있고 어떤 건 부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럴 때는 순서를 또 고려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예제가 있는데 이것들의 이제 공통점을 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데이터는 어떻게 주어져 있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있는데 그 x하고 y 중에서 y가 보통 우리 관심 있는 거고 x는 이제 y를 예측하기 위한 어떤 재료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럼 이제 우리가 러너라는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점 학습하고 가로 열고 닫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이제 그 과정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그 x하고 컴마 y가 주어져 있을 때 얘가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예요. 이런 데이터가 보통 주어진다고 했죠. 얘를 잘 분석해 갖고 이 데이터에서 옵저베이션별로 이제 x1이랑 y1이랑 쌍이 맺어져 있고 그렇죠? x2랑 y2랑 이게 쌍이 맺어져 있고 그러니까 뭐 x1은 하나의 고양이 이미지이고 y1은 그 라벨의 고양이 그 다음에 x2는 뭐 하나의 개의 이미지고 그 y2의 라벨은 뭐 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쌍쌍별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을 텐데 그 쌍들을 이제 잘 분석해 가지고 x에서 y로 가는 어떤 규칙 혹은 원리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보고 내가 왜 고양이라고 생각하는지 왜 개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를 찾는 일이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요렇게 쓰는 거는 되게 쉽게 쓰는 거고 요런 말들을 그 저도 그렇고 아마 이제
교재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게 될 어떤 블로그나 이런 정보들에 이런 식으로 다 말이 써져 있을 건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랑 주어진 자료 x, y를 잘 분석해서 x에서 y로 가는 규칙 혹은 원리가 아니고 이걸 매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매핑이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함수의 조금 더 일반적인 개념이에요.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이거를 매핑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요거를 이제 함수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도 있죠. 구체적으로. 그럼 이제 x에서 y로 가는 규칙을 찾는다, x에서 y로 가는 원리를 찾는다, 매핑을 찾는다, 함수를 찾는다 다 같은 말인데 함수라고 하면은 우리가 fx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함수라고 할 때는 결국에는 y하고 x에다가 어떠한 함수를 치는데 y랑 비슷하게 되는 이 f를 찾는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그렇죠? 이 경우에는 이 f를 추정한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f를 추정한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코드에서 러너 오브젝트에 점을 찍으면 모델이라는 또 그 어떠한 속성이 있었는데 그 모델이라고 많이 표현하기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표현을 되게 싫어하는 편인데 일단은 그냥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저도 갖고 왔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그러니까 함수 대신에 모델을 찾는 거라고 해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 y는 모델 x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앞에 러너 점만 붙이면은 우리가 이제 y를 예측하기 위한 그 코드하고 그냥 거의 똑같은 문장이죠. 그렇죠? 이러한 모델을 찾는 건데 이 경우는 그 모형을 그러니까 이 모델을 학습시킨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보다 마지막에 이제 이 표현을 가장 선호하면서 쓸 거예요.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쓸 건데 거의 동의어로 쓰면 됩니다. 네트워크를 찾는 것이다, 모델을 찾는 것이다, 이제 그냥 둘 다 똑같이 쓰면 되는데 그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은 보통 이제 통계학과에서 모델이라고 말하면은 요거 플러스 오차항을 정의를 해줄 때 모델이라고 불러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차항이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함수의 형태 플러스 오차항이 뭐 정규 분포다 아니면 뭐 이항 분포다 이런 식으로 오차항에 대한 분포로 정의까지 하면은 모델이라고 부르고 그 오차항에 대한 정보는 모르겠지만 x에서 y로 가는 어떤 펑션 그러니까 그 규칙에만 초점을 맞추면은 f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게 좀 더 정확합니다. 근데 좀 혼용해서 많이 써요. 모델이랑 네트워크를.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되게 많이 쓸 거예요. 그러니까 X에서 Y로 가는 이제 어떠한 네트워크를 찾는 것이다. 어떠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는 과정이다. 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것도 좀 헷갈리는데 그 우리가 여기는 그 패스트 AI로 이제 분석을 할 때 1, 2, 3, 4단계가 있었잖아요. 1단계가 뭐냐면 데이터를 정리하는 거, 2단계가 러너 오브젝트를 만드는 거, 3단계가 러너 오브젝트를 학습시키는 것, 그 다음에 4단계가 러너 오브젝트를 갖고 뭔가 이제 예측을 하는 것. 이제 이렇게 나눴었는데 얘는 이제 1단계에 대한 설명이라 볼 수 있고, 그렇죠?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다음에 얘는 러너 오브젝트 만드는 거 제가 건너뛰었고 얘는 3단계. 그러니까 러너 오브젝트를 학습시키는 거에 대한 용어 좀 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4단계, 그러니까 프레딕션, 예측을 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요것도, 그게 미묘한 언어 차이가 조금 있어요. 아무튼, 제가 그냥 프레딕션이라고 표현을 하겠는데, 보통 한글로는 이제 예측이라고 많이 하고, 제가 프레딕션이라고 굳이 쓴 이유는 이따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프레딕션은 학습 과정에서 이제 규칙이나 원리를 아까 찾았잖아요. 규칙이나 원리를 찾았다는 거는 x에서 뭔가 이제 어떤 함수를 취하고 y랑 되게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그 네트워크 모델 혹은 이제 함수를 찾았다는 말이랑 똑같은 것인데 그 원리를 이제 x에 적용해 가지고 예측값 y 햇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과정에서 찾은 규칙 혹은 원리 같은 건 F 모델 네트워크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요거에 따르면은 이제 우리가 F 모델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잘 찾았으면은 F에다가 X를 넣게 되면 Y 해시 나오고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죠. 물결이 아니고 그리고 모델에다가 X를 넣으면 Y 해시 나오고 네트워크에다 X를 넣으면 Y 해시 나오고 이제 이렇게 등호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학습은 Y 물결 네트워크 X, Y 물결 모델 X, Y 물결 FX 이렇게 되도록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 FX가 Y 해시랑 똑같다 그랬죠? 얘도 Y 해시랑 똑같다 그랬고 얘도 Y 해시랑 똑같다 그랬으니까 결국에는 이 학습이라는 거는 Y하고 Y 해시랑 비슷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 Y하고 Y 햇의 차이를 뭔가 이제 빼가지고 그거를 이제 로스 펑션이라는 거로 정의하면은 로스 펑션이 이제 0이면 차이가 없고 로스 펑션이 크면 차이가 크다라고 이제 정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로스 펑션을 0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를 꼭 기억하세요. 이것도 되게 헷갈리는 개념인데 제가 막 온갖 그거를 뒤져가면서 썼습니다. 이게 정리된 게 없어요. 이게 Y 햇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엄밀하게 따지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여기 우리가 X를 넣기만 하면은 Y 햇이 나오는데 이게 추천 세팅 같은 경우는 내가 이미 먹은 아이템에 대해 가지고 평점을 매긴 게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에 그 평점을 매긴 게 있고 그 평점이 이제 진짜 잘 예측이 되는지 그때 이제 Y랑 Y 햇이랑 두 개를 이제 막 비교해가면서 학습을 많이 시키니까 비슷하네 뭐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유저가 안 먹어본 아이템에 대해서 Y 햇을 구한 적도 있죠. 그렇죠? 내가 임의로 데이터를 넣어갖고 안 먹어본 아이템에 대해 갖고 X를 만들고 그 UX에 대해 가지고 네트워크나 모델이나 F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YS를 구했을 때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X가 데이터에 있을 경우 이제 요거를 구할 때도 있고 X가 데이터에 없는 경우에 이제 요거를 구할 때도 있는데 지칭하는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둘 다 일단 프레딕티드 밸류라고 부릅니다. 요거를. 그래서 그냥 프레딕션이라고 부르는 게 좀 더 많은데 요거는 그 사실 데이터에 있는 경우는 이게 한글말로 번역을 하면 예측된가 뭐 이렇게 되는데 사실 예측까지는 아니거든요. 이미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 그 x에 대해서 y가 얼마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예측보다 적합된 값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리고 영어로는 fitted value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그냥 이제 predicted value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냥 요거를 뒤에 with new data라는 표현을 넣어갖고 이거는 기존에 있던 데이터에 있던 x가 아니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값이다 라는 거를 이제 좀 더 명확하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회계 분석에서는 이제 요거하고 이제 신뢰 구간이 뭐 달라지는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요게 더 신뢰 구간 인터벌이 넓죠. 요거는 그 통계학과 아니면 모르셔도 되고 그래서 일단 경우 1이랑 2랑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그러니까 당장 앞으로 쓰게 될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그 경우 1의 경우는 이 y하고 y의 차이를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스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y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x가 이제 기본 데이터에 있다는 거는 그 x에 대응하는 y로 있다는 거고 x를 넣을 때 우리가 y 햇을 나오잖아요. 그럼 y 햇이랑 y를 비교를 할 수가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죠? 그런데 요거는 당연히 로스를 정의할 수 없겠죠. 그렇죠? 얘는 그냥 뭐 잘 맞췄는지 못 맞췄는지 사실 알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제대로 됐냐 안 됐냐를 이제 따지기 위해서는 그 살짝 이제 이상한 테크닉을 쓰는데 데이터를 전체 데이터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일부러 숨깁니다. 뭐 한 이제 전체 데이터를 다 학습시키는 게 아니고 70% 정도만 이렇게 학습을 시켜요. 70% 정도만 학습시키고 나머지 30은 나는 정답을 알고 있는데 컴퓨터한테 정답을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뉴 데이터인 것처럼 속이는 거지. 그리고 뉴 데이터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예측을 하면은 경우 2로 예측이 된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컴퓨터는 모르고 나는 알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거를 로스를 또 이상한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꽁쳐놨다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로스를 그냥 정의할 수 있는데 2번은 원래는 이제 정의할 수 없지만
데이터를 이제 잠깐 이제 숨겨놨다가 나중에 정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그 혹시 기계학습 같은 수업을 들었으면 이제 트레이닝 셀, 밸리데이션 셀, 뭐 테스트 셀 이렇게 나오는데 그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됐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그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고 그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요런 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말은 저도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인정할 정도로 좋은 논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예, 여기를 제가 그때 막 너무 쫄리면서 설명을 하고 시간이 쭉 들면서 설명해서 그렇게 막 오래 설명을 못했어요. 근데 뭔가를 이렇게 생성하는 일에 지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는 건데 이미지를 생성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만약에 내가 28 곱하기 28 사이즈의 이미지를 생성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 칼라 이미지라고 하면은 28 곱하기 28 곱하기 3의 텐서를 생성하고 싶은 거죠. 그거를 하는 방법은 어떠한 이미지를 뽑을 수 있는 분포를 내가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PDF를 알아내가지고 그 확률 밀도 함수에서 랜덤 베리어블 제너레이터 하듯이 이미지를 28 곱하기 28 곱하기 3개를 딱 이렇게 우연히 짜자자자 뽑았는데 그거를 이미지 순서대로 딱 배열을 해보니까 어떠한 이제 그림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그 그림이 어떠한 그림이 나오고 그 그림에 대한 라벨이 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요 분포에 관심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분포를 알면은 여기에서 x하고 y를 얼마든지 그냥 PD 그러니까 정규 분포에서 막 랜덤 베리어블 뽑아내듯이 요 분포만 알면은 그냥 그 이미지하고 뭐 이미지에 대한 라벨을 계속 생성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분포에 관심을 가지는데 이왕 분포에 관심을 가지는 거라고 이제 문제를 다시 이제 바꿔서 정의를 하면은 라벨을 맞추는 얘는 그 y 기분 x에 대한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에 대한 분포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수식을 이제 다시 설명하면은 얘는 그냥 이거의 정의에 따라 이렇게 되고 얘는 이제 또 그 분모는 또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되게 간단한 수식인데 포인트는 그 얘를 알고 있으면은 얘를 알 수 있는데 얘를 알고는 얘를 못 알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제 그 생성 모형의 통계학과 버전이라는 제목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게 좀 사실 그 사연이 있는 수식이에요. 제가 이제 그 어디에 이제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 겐을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겐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뭐 그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생성 모형 중에 일부이구나라고 했는데 겐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냥 생성 모형입니다. 이러고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모형이 뭔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 이러니까 막 그 경찰이랑 막뭐 미조범이랑 나오는 원래 그 설명이 있거든요. 그걸 제가 읽다 말하고 그걸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생성 모형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x, y 그러니까 이 조인트 덴시티에 관심이 있는 건데 식별 모형이라는 거는 컨디셔널 덴시티에 관심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수식으로 쓰면 이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얘를 추론하는 것이 생성 모형이고 얘를 추론하는 것이 식별 모형이다. 근데 이제 식별 모형이 생성 모형보다 좀 더 이제 쉽다고 하는 거는 얘를 추론하면 이 수식에 갖고 얘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식별 모형이 좀 쉽고 걔는 생성 모형이 일부인데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고 다 채웠습니다. 근데 붙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나 봐요. 그러니까 뭐 경찰이랑 막 네트워크랑 이거는 논문에 써 있는 설명이니까 보통 그거를 많이 설명하고 이렇게 좀 수학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서 그거를 되게 나중에 제가 비하인드로 들었는데 이 설명이 되게 인상적이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그냥 직관적으로 그래 당연히 만드는 게 어렵겠지라고 이제 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만드는 게 왜 어렵지 하고 이제 수식으로 조금 이제 써보는 습관을 가지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원리를 좀 설명할 건데, 음, 음. 자, 걔네 이제 원리는 그
요거는 제가 이제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들고 왔어요. 이제 이 내용을 그냥 제가 무식하게 한글로 풀었으면 이제 이런 겁니다. 그냥 되게 이제 유치하게 썼는데 이런 거를 이제 강의 노트에 쓰기도 좀 민망하긴 한데 이해는 잘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조범이랑 경찰이 있다고 할게요. 근데 이 위조범도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고 경찰도 네트워크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트워크라는 거는 아까 X가 들어왔을 때 뭔가 어떤 처리를 해갖고 Y 비슷하게 이제 만들어내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위조범은 그 위조 지폐를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위조 지폐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떠한 이미지를 딱 만드는데 거기에 이제 지폐를 막 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위조범 네트워크의 일단 출력은 뭐가 돼요? 지폐가 돼야 되겠죠. 위조 지폐가 돼야 됩니다. 입력은 그냥 거의 백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러니까 혹은 랜덤으로 그냥 뿌립니다. 뭐 이미지 사이즈만큼 뿌리든 알아서 그냥 랜덤으로 그 노말에서 뭐 10개든 20개든 이렇게 제너레이팅 해갖고 이미지를 이제 만들 재료들에 대한 어떤 숫자들을 이렇게 뿌려요. 그거를 가지고 어떤 네트워크를 거쳐가지고 하여튼 네트워크의 출력은 뭐가 되냐면 이미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경찰은 목표가 뭐냐면은 위조범이 만든 지폐하고 진짜 지폐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를 잡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경찰은 이게 진짜 이미지인지 가짜 이미지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조범이 만든 이미지를 받을 수도 있고 네트워크 입력으로 그 다음에 진짜 지폐 이미지를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받을 수도 있는데 그 네트워크의 입력은 진짜 혹은 가짜 이미지고 출력은 뭐가 되냐면은 진짜 이미지면 뭐 0, 가짜 이미지면 1 이런 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는 게 출력입니다. 자, 이제 요 두 네트워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시 위조보험과 이제 경찰의 상황극을 좀 살펴보면은 위조보험 같은 경우는 그냥 가짜 돈을 만들어가도 많이 찍어내갖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죠.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가짜 돈을 막 그려요. 종이에다 이렇게 색연필로 막 그립니다. 조잡하게 그리겠죠. 경찰이 처음에는 이거를 보고 이 그림을 보고 이거는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제 처음에 실력이 형편없을 때 이거는 가짜인 것 같다라고 너는 이거 지폐를 위조했구나. 이제 요렇게 이제 피드백을 하겠죠. 그럼 위조범이 어떻게 하느냐? 반성을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잘못했구나 뭐 이런 게 아니고 더 속이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내 그림을 가짜라고 어떻게 이렇게 쉽게 알아냈지? 되게 신기한데? 그럼 나는 좀 더 정교하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진짜 그 돈의 이미지를 더 꼼꼼하게 보겠지. 돈의 이미지를 더 꼼꼼하게 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좀 보완하면 더 진짜 같아지겠구나. 이렇게 하고 또 네트워크를 한 번 더 합수시켜가지고 더 정교하게 만듭니다. 이번에는 약간 긴가민가해서 경찰이 속았다고 쳐요. 그냥 거의 이제 내가 볼 때는 이제 거의 진짜랑 이제 가짜 돈이랑 내가 볼 땐 구분이 잘 안 간다. 그래서 이게 가짜인가 진짜인가 이제 잘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 처음에 분류를 했던 이 막 잘 모르겠다라고 말한 경찰 말고 이제 다른 더 높은 경찰 혹은 이제 분류를 더 잘하는 고참 경찰이 나와가지고 야 이게 언뜻 보기에는 똑같아 보이지만 여기 끝에 뭐 모서리 부분에 잘 봐라. 이 뭐 어떠한 마크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요런 거는 이제 네가 잡아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혼나죠. 그래서 요 정도의 진짜 가짜 이미지를 너는 구분하지도 못하면은 뭐 자격이 없다. 이러면서 훈련을 더 시킵니다. 그럼 경찰의 능력이 업그레이드 되겠죠. 경찰의 능력이라는 거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능력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이제 위조범이 한 요 단계에서 이미지를 대충 만들어도 경찰들이 잘 속았는데 경찰들이 발전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잘 안 속아요 또. 그러면은 위조범은 더 정교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겠죠. 더 잘 속이려고. 그럼 경찰은 또 이제 그거를 이제 구분을 잘하면 다행인데 구분을 못하면 또 혼나겠지. 그리고 또 저 구분을 판별 능력을 잘 업그레이드 시키려고 또 노력을 하겠죠. 이거를 계속 무한 반복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위조범의 실력이 이제 점점 올라가서 진짜 완전 진짜 이미지하고 똑같은 그림을 이제 딱 줬을 때 경찰이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미지를 진짜라고 예측할 확률이 50%가 되고 동시에 가짜 이미지를 가짜라고 예측하는 순간 그 확률이
50%가 되는 순간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되게 어렵게 말했는데 한마디로 찍는단 말이지. 그렇죠? 반반으로 찍는단 말이니까 결국에는 되게 우수한 경찰, 되게 우수한 경찰도 진짜하고 이제 가짜하고 구분을 하지 못할 때 학습을 멈추게 되면은 그 위조범에서 나온 아웃풋은 언뜻 눈으로 볼 때 이러한 진짜 이미지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그 논문에 쓰여져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거의 그대로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될까 싶은데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놀랬죠. 요거를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은 아키텍처가 이렇습니다. 일단 그 두 개의 네트워크를 생각하는데 하나는 위조범 네트워크를 만들고 하나는 경찰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위조범 네트워크는 이제 입력으로 뭐를 받냐면은 그냥 아무 숫자를 랜덤 노이즈를 그냥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를 거치면은 y가 튀어나올 텐데 그러니까 그 y 해시라고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할까? 이렇게. 요거는 네트워크가 두 개가 있고 여기 있는 출력이 다시 입력으로 들어와서 조금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위조범 네트워크는 이제 X가 들어서 네트워크 X가 나오는데 이 출력은 뭐냐면은 지폐 이미지인데 가짜 지폐죠. 그렇죠? 근데 경찰은 가짜 지폐하고 진짜 지폐의 합집합을 입력으로 받아요. 두 개가 이제 섞여 있는데 라벨은 제거된 채로 진짜다 가짜다 이거는 라벨은 제거된 채로 요거를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출력으로 진짜하고 가짜를 이제 구분하는 이러한 네트워크를 합수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쓰면 전체 이미지 자료가 N개라고 했을 때, 뭐 100장의 이미지라고 했을 때, 일단 그 뭐 100개의 노이즈를 만들 수도 있고 100 곱하기 뭐 30, 그러니까 한 이미지당 30개의 랜덤 노이즈 재료를 해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적당히 N개의 노이즈가 위조범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N개의 노이즈가 입력으로 받아갖고 N개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페이크 이미지가 위조범 네트워크를 거쳐서 출력이 되겠죠. 원래 자료는 N개 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위조범 네트워크에서 뱉어진 자료가 또 N개 있죠. 그러니까 자료를 합쳐가지고 2N개의 자료를 만듭니다. 그래서 2N개의 자료를 경찰 네트워크에 입력으로 놓고 그 중에서 위조범이 이제 뱉어낸 거는 뭐 페이크 이미지, 그 다음에 얘기는 이제 리얼 이미지 이렇게 라벨링을 해가지고 이거를 학습을 시킵니다. 그러면은 경찰 네트워크는 2N개의 자료를 입력으로 받아서 2N개의 예측 결과를 제공하겠죠. 그렇죠? 그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또 이제 계속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두 네트워크를 학습시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요거는 되게 이제 특이한 아이디어인데 네트워크가 일단 두 개가 있어요. 그렇죠? 두 네트워크가 적대적입니다. 하나는 위조범이고 하나는 경찰이고 서로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두 적대적인 네트워크가 있어요. 그래갖고 서로 적대적인 네트워크를 동시에 합숙시켜갖고 가짜 이미지를 만드는 알고리즘인데 이게 제가 이제 영어로 중간중간 써놓은 거의 약자가 겐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 G, A, N이 되죠. 그래서 요 이름 자체가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적대적인 두 네트워크를 경쟁시키면서 학습해서 최종 목표는 진짜 같은 페이크 이미지를 계속 만들어내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면 개념 설명은 어느 정도 됐고, 요거를 이제 그 바닥부터 계속 또 구현을 하는 거는 이제 다음에 할 거고, 이제 전체적으로 페이크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만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 엠리스트 자료라는 거는 0부터, 그러니까 요렇게 9까지 숫자가 쓰여진 어떠한 데이터인데, 요거는 이제 7이고, 요것도 7이고, 얘는 3이죠. 엠리스트는 0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고 여기서 엠리스트 언더바 샘플은 3하고 7에 해당되는 숫자들만 그냥 샘플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두 클래스밖에 없습니다. 3하고 7이라는 숫자. 그래서 요거를 놓고 DLS를 만드는데 데이터 블락을 만든 다음에 이 데이터 블락에서 그러니까 DLS로 바꾸는 과정인데 이 코드는
지금 단계에서 조금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요거 두 개를 하면은 우리가 1단계, 그러니까 DLS까지 만들어진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LS가 이제 잘 만들어졌는지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배치, 그러니까 그 이미지들을 몇 개 보니까 7하고 이제 3이 잘 들어간 이게 리얼 이미지죠. 그렇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러너 오브젝트를 만드는 건데, 러너 오브젝트를 만들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뭐를 넣었냐면은 DLS만 넣었죠. 근데 지금은 두 네트워크를 경쟁적으로 지금 학습시키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왠지 그 경찰하고 그 위조범하고 두 네트워크에서 이런 흐름을 제어할 교통전환을 하는 게 러너라고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뭐 위조범한테 줬다가 뭐 경찰한테 줬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제어하는 애가 필요하고, 데이터 말고 경찰도 넣어야 되고 위조범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찰 네트워크하고 위조범 네트워크를 각각 정의한 다음에 재료로 자료, 경찰, 위조범 이거 세 개를 넣어갖고 러너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러너는 이렇게 자료, 위조범, 경찰 이렇게 세 개를 넣습니다. 그리고 위조범 네트워크는 이런 식으로 만드는데, 요것도 지금 이 주석을 좀 이해하기는 힘든데, 여기에서 일단 32라는 거는 위조범 네트워크는 하여튼 입력을 랜덤 노이즈로 받고 출력이 이미지가 나온다고 그랬죠. 이미지가 사이즈가 32 곱하기 32 이미지가 출력되도록 하라라는 의미예요. 여기 있는 32라는 숫자는. 그리고 요 채널이 3이니까 칼라 이미지로 이제 출력을 하라는 거겠죠. 요거는 이제 그 네트워크의 층의 개수인데, 요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갖고 요 가정을 하면은 위조범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요 가정을 하면은 경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데, 여기도 이제 채널의 3이라는 거는 이제 칼라 이미지가 입력으로 들어온다는 거고, 경찰은. 그 다음에 이미지의 사이즈는 32 곱하기 32로 통일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요거 두 개를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재료로 갈아 넣어서 러너 오브젝트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학습을 하면 되겠죠. 한 10번 정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짜 이미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가짜죠. 그렇죠? 이게 그래도 꽤 학습이 된 상태예요. 사실 잠깐 이걸 다시 만들면은 이렇게 하면 러너 오브젝트가 다시 만들어지고, 이거를 이제 한 번 정도 핏을 해가지고 결과를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뭐 알록달록하죠. 그렇죠? 근데 원래 이미지는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록달록한 거에서 색을 이제 적당한 배율로 합쳐가지고 무채색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첫 번째로 필요하죠. 첫 번째는 이제 알록달록한데, 아까 한 10번 정도 돌릴 때는 그래도 알록달록하지 않고 뭔가 이제 흑백으로 나오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일단 색은 맞추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도 이게 조금 걸립니다. 그쵸? 일단 색은 뭐 여기 조금 약간 그 컬러가 있는 것 같긴 한데, 거의 이제 색은 흑백으로 맞춰져 있죠. 10번을 더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뭔가 이제 숫자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어갖고 10번 정도 더 돌려보겠습니다. 이게 약간 제가 이제 무리수를 두면 3처럼 보이기도 하죠. 그렇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요거는 약간 또 무리수로 두면 7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거보다는 좀 더 이제 형체가 숫자에 가깝죠. 어, 한 20번 정도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총 40회. 이게 사실 괜히 학습시키기 좀 힘들어요. 그 이제 두 네트워크 중에 뭔가를 이제 만드는 네트워크가 있고 분류를 하는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럼 보통 뭐가 배우기 쉽냐면은 당연히 예상하시겠지만 그 클래시피케이션 그러니까 경찰 네트워크가 좀 더 빠르게 학습됩니다. 위조범의 그 네트워크보다. 그래가지고 경찰이 이제 너무 이제 학습이 잘 돼갖고 너무 잘 맞추잖아요. 그럼 위조범이 뭔가 만들 의욕을 잃어버려요. 잘 만들어도 다 맞추니까 뭔가 이제 그 개인이 없어가지고 학습이 잘 안 돼요. 그래갖고 속도도 조금 맞춰줘야 되고 여러 가지 그 하이퍼 파라미터를 되게 미세하게 튜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제 그러한 뭐 학습률이라든가 이제 그러한 개념을 하나도 설명 안 해가지고 조금 이제 튜닝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렇게 막 되게 이제 좋은 숫자처럼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은 뭐 7이랑 이제 3 대부분 이제 요 숫자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 끝났네. 요거 이제 몇 번 더 해보면은 좀 더 이제 숫자가 그럴듯해집니다. 그래갖고 여기까지가 이제 그 전체 실습할 내용에 대한 큰 오버뷰였고요. 제가 이제 그 오늘까지 내용을 조금 정리해갖고 그 숙제를 낼 겁니다. 숙제는 제가 막 그 평가를 하기보다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오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여러분들 스스로 좀 정리를 하는 기회를 드리고 싶은 거니까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뭐 에러 메시지가 난다고 해서 제가 뭐 감점을 한다든가 이제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그냥 그 물어보시면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제 출석 부르는 거 까먹어서 다음 시간에도 아마 까먹을 예정일 것 같은데 출석은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